네, 이번 순서는 제가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 정말 속된 말로 굉장히 밀어붙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취업준비생 한 명을 취업의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일치월장입니다. 네, 취업 준비 중에 원포인트 1대1 레슨이 필요한 한 분을 위해서 네. 마련된 시간입니다. 정말 한 달 안에 취업시장의 짱으로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자, 1대1 그러면 끝장 코치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정말 제 동생 같은 분입니다. 아주 듬직한 분이에요. 돌아온 유학생. 오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죠. 네. 이도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어디 하얀 가도 옷을 듬직하네요. 상큼하게. 감사합니다. 네. 자, 이도민 씨가 학점이 3.0이 안 돼서 지원서를 많이 못 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학점을 이렇게 자꾸 언급하세요. 자꾸 왜냐하면 3,000 1대1 코칭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다 노출이 돼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지난주, 이번 주 어디 지원서를 썼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디 쓰셨나요? 일단 학점을 보지 않는 곳을 이제 많이 넣으려고 하고 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공기업 이제 한국공항공사, 남방공사, 그다음에 일진그룹, 그다음에 세코 포함해서 한 6개 지원했고 이번 주는 이제 태평양 물산, 그다음에 한진, 그다음에 S-오일 포함해서 이제 매일 하루 이상 이제 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한 그룹들은 학점을 그렇게 많이 안 보는. 지원 자격에 학점이 없죠. 아, 그래서 학점 없는 곳을 골라서 봤다. 이 말이 좀 짠한데요? 이렇게 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불안한 게 상반기 공채가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백곰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걱정인데 이제 국내 기업뿐 아니라 이제 외국계 기업도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회계 전문가로서 이제 커리어를 쌓을 때 국내 기업이 좋은지 아니면 외국계 기업도 괜찮은지 이 점이 좀 궁금합니다. 회계에 있어서. 그래요. 예, 대표님 저는 어떤가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찬밥 더운 밥 가릴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답. 자, 그래서 간단하게 네. 대기업의 회계부서와 외국계 기업의 회계부서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업무 분장이 좀 세분화되어 있고 또한 교육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도민 씨께서 입사를 하시면 회계부서에서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와 같은 기초 세무 업무에 대한 신고 업무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 조금 더 이제 전문성이 쌓으면 세무 조정 업무, 더 나아가서는 관리회계 업무까지도 맡아서 할 수 있을 만큼 회계 전문가로서에 대한 성장 경로가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이 통상적으로 50에서 100명 정도까지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담당자 1인이 맡아야 될 업무 영역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운영 업무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신입사원 때부터 외국계 기업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외국계 기업의 기업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 있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으로 나중에 이직할 때도 항상 외국계 기업으로 옮기는 게 일반적인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도민 씨가 어쨌든 지난번에 지원을 막 하고 좀 실패를 몇 군데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실패를 토대로 해서 이런 점은 보강해서 이번에 이런 전략을 좀 세우고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번 이제 면접 때 실패한 부분이 이제 자기소개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요? 예, 네. 1분 자기소개를 이제 좀 그때 이제 자기소개 이제 구성이 좀 미흡해서 이제 제 강점을 잘 어필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있어서 또 면접관님들의 반응이 좀 시큰둥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1분 자기소개를 시켰는데 면접관들이 반응이 시큰둥하면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좀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1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도민 씨의 자기소개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면접 1분 자기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썼던 그런 자기소개인데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땡땡사 재무회계 지원자 이도민입니다. 전 다소 나이가 많고 실무 경력도 없어서 회계적으로 비유하면 부채가 더 많은 재무제표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작으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했고 작년 하반기에 합격했습니다.
회계적 이해와 8년간의 인도 유학 생활을 가능하게 한 희망적인 가치관과 또 오기로 땡땡사에 입사해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도미 씨를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것만 봐도 진정성이 뭔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느껴질까? 요건 조금 의심스럽긴 하네요. 직무제표와 네. 같이 좀 직무를 이도미 씨 자신을 좀 잘 비유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계 지원을 예. 하니까 재무제표에 비유를 한 거죠. 네, 아주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렇게 많이 길지도 않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딱 들려오는 것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0점 만점에 잘했기 때문에 10점은 못 주겠어요. 그래도 8점 주겠습니다. 8점. 아, 그래요? 근데 네. 저희가 항상 네. 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어때요? 두 분은 역시 마음씨가 조금 더 고우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대표님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내용적인 측면과 문장 구성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장 구성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이 분량이 통상적으로는 1분이라고 해서 딱 1분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가장 적당한 길이는 50초 정도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네. 약 30초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건 뭐냐면 분량상에서 50초 충분히 본인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20초를 갖다 포기한 결과거든요. 자, 그리고 문장 구성 측면에서 봤을 때 1분 자기소개도 우리의 신체 구조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신체 구조가 머리, 몸, 다리로 이루어졌듯이 네. 자,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 도입부, 그다음에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도입부에서는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도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강점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외국 유학 생활과 AICPA라는 짧은 문장으로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다리에 해당되는 기여도 부분에서는 문장이 너무 길어요. 호흡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자칫하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짧은 단문으로 구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간결하게 예. 짧게 여러 센텐스로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짧으면 이제 인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막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임기만 대표님의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고요. 네. 자, 내용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내용 부분에서는 참 부채가 더 많은 재무제표와 같이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를 잘 뽑았어요. 맞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예. 1분 자기소개는 강점을 주로 설명해야 되는데 약점을 먼저 어필하고 왔거든요. 네. 먼저 부정적인 인상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네요. 봅니다. 네. 면접관들이 어차피 면접 중간에서 이도민 씨의 아킬레스건이라든지 약점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 본문에서 본인이 그 2개 이상은 강점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AICPA, 그다음에 인도 유학 너무 짧은 단어로만 표현돼 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가 잘 표현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또 기여도 부분에서 이런 용어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희망적인 가치관과 오기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좀 선택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네. 직무 특성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게 여기서 갑자기 오기가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예, 본인의 왜? 어떤 근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예, 의지는 좋으나 네. 그 뜻과 내용이 면접관들을 어필하기에는 잘 연결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1분 자기소개 만들 때 오기. 내 진정성을 하나의 단어로 아주 적절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이제 네. 배워봐야 되는데 그 대표님 점수는 몇 네. 점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 5점 정도. 5점이요? 예. 아, 너무 박하시네. 역시. 아, 우리보다 그래야 뒤에가 살 높아요. 말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박하신데. 자, 이제 대표님께서 구성 면에서 또 내용 면에서 비포 자기소개를 1분 자기소개를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방송 보는 취업 준비생분들 중에도 1분 자기소개 준비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어떤 예.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까요? 1분 자기소개에 대한 구성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일치월장 일기 황선준 씨 기억나시죠? 황선준 씨, 네. 이 황선준 씨의 1분 그래요? 자기소개 사례를 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는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구성 원칙, 3단 법칙이라고 저는 명명했는데요. 그 3단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우리의 몸, 신체와 같다라고 했는데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주장부거든요. 주장. 내가 네. 어떠한 사람이다. 나만의 이미지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도민 씨 같은 경우에는 회계직무 지원자니까 회계직무 지원자에게는 필요한
근성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 좋아요. 네. 또 곰돌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직함 이런 네. 것들이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네. 또한 본인의 신체적인 특징과도 잘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직함이 본문 부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가 본인이 그 지원한 직무에서에 대한 성격적 강점. 둘째,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본 전문 지식이라든지 자격증 부분. 그다음 세 번째가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 또는 대외활동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어필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 2가지 정도만 연결시키는 게 좋고 나아가서 이러한 강점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떻게 기여해 나가겠다라는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가능하면 첫 번째 머리 부분에서 강조했던 이미지를 마지막 기여도 꼬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강조함으로써 면접관들에게 임팩트를 더욱 줄 수 있다. 아이고. 연결을 말씀드릴 수 시킴으로써 있습니다. 한 번 더. 예. 아, 그렇군요. 짧은 1분, 정말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은 구성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설명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가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해야겠네요, 앞으로. 맞습니다. 자, 도민 씨. 구성 원칙 대비해서 이제 자신의 1분 소개를 비교해 보면은 네. 확실히 이제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들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 도민 씨도 중간에 이제 대표님 만나셔가지고 1분 자기소개를 고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좀 쉬우셨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그 1분이라는 또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제 강점을 이렇게 잘 녹아 내리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어려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네요. 네, 그래요. 그래도 이제 잘 바뀌려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본인이 직접 한번 우직하게 좋아요. 곰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큐. 이제 바뀐 자기소개서입니다. 소의 걸음처럼 우직하게 천리를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 지원자 이도민입니다. 우보 천리와 같이 한번 세운 목표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낸 체력과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경학 전공자로서 재무회계의 기본 지식을 쌓았고 작년에 미국 공인회계사 합격을 통해 보다 심화된 실무 이론을 다졌습니다. 또한 6년간 복싱으로 다진 체력과 8년간 인도 유학 그리고 카투사 생활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대한 근성과 체력을 바탕으로 땡땡사에서 소처럼 우보 천리를 실천하는 우직한 재무회계 전문가로 성장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했습니다. 아유. 진짜 잘한 것 자, 같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맞아요. 아까도 이제 좀 짧아서 잘 들린다고 했는데 긴데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화돼서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에 비교했는데 제가 이제 뭐 우리 저기 도민 씨를 볼 때마다 이제 우리 곰돌이들의 시대가 이제 머지않았다. 우리 곰의 시대, 인상 좋은 남자들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곰돌이는 약간 좀 장난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소에 비교해서 아주 좋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네요. 우보천리를 비유하니까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있어 보이는 곰? 네, 좀 스마트한 곰.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도 10점 굉장히 만점. 잘한 것 같아요. 네. 10점? 네, 10점 만점. 저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앞서서 머리, 몸, 다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소의 앞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에도 소로 끝났고 그렇죠. 중간에 근거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잘했죠? 홍선희 씨는 몇 점? 10점? 아, 홍선희 씨도 네. 10점. 그렇습니다. 우리 이도민 씨, 국어 실력이 좀 고등학교 때 인도를 갔기 때문에 좀 약하지 않나 했는데. 유학 생활이 길어서. 예, 전혀 네. 안 약합니다. 그 본인이 이거 솔직히 다 했어요? 아니면 저기 누가 도와줬습니까? 대표님께서 도와주셨고. 많이 그래요? 도와줘요. 네. 일단 대표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제 1분 자기소개의 3단 구성 원칙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강점 3가지를 이제 작성해 보았고요. 네네. 그런 강점을 반영한 또 대표님께서 사자성어와 또 우직함을 또 끌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우보천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일단은 이미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곰돌이보다는 아무래도 소가 조금 더 네네네네. 맞을 것 같았고 또 사자성어랑 뽑아낼 수 있고 회계직무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또 해주셨네요. 네. 이제 이럴 때는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활용 점정이다. 마지막 점을 찍어주셨습니다. 과찬이고요. 네, 저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곰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소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도 바꿔야겠네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전 과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도민 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본인에 대한 강점과 회계 직무에서 요구되는 그 강점 플러스에서 본인 또 우직함을 이끌어내는 소에 대해서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치하지도 그리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하지만 그 뜻이 직무랑도 연결되게 그래서 이미지를 그렇게 해서 우보천리라고 지금 뽑아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도미 씨가 3주를 거듭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차츰 자신감도 회복하고 본인의 어떤 강점과 직무를 갖다 연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했고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봐도 지금 3주째인데 점차적으로 정말 자신감이 좀 있어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분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고쳤잖아요. 저희가 볼 땐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은데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이제 그 인도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유학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발음이나 좀 어휘가 좀 어눌하다는 말을 좀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약점을 좀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어눌하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약점들이 본인이 우직하잖아요. 우직하면서 오히려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약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자신감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면접은 누구나 다 긴장을 한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미리 면접에 대해서 나올 예상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써놓은 내용들에 대해서 맞는지 한번 저와 같은 전문가에 대해서 한번 첨삭을 받아보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외워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화해서 면접장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좀 더 본인이 해야 될 말들을 딱딱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면접을 봤을 때 이제 마지막 할 말을 이제 시켜줬습니다. 꼭 물어보죠. 예.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했을 때 예. 마지막 할 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원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사전에 이도미 씨를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작년에 그 면접을 한번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면접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도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답변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이러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할 말에 대한 실수들을 좀 제가 정리해 본 게 있는데요. 마지막 할 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 가지 꼭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마지막 할 말. 극적인 상황 역전과 같이 뒤집기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하지만 네. 본인이 그동안 면접 중간에 쌓아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굳히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마지막 할 말 부분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뭐 어떤 상황 역전을 통해서 과도한 오버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불가능하거든요, 뒤집기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실수들이 있는지 한번 예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아요. 보통 첫 번째 같은 경우 그 마지막 할 말에서는 침묵은 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면접에서는 침묵은 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할 말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지원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성의한다거나 아니면 무미건조한 답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과도한 자랑질.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충분히 지원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강점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지겹고 또 면접관이 가볍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자, 그리고 셋째. 참. 이도미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버스 떠난 뒤 손 흔들기. 떠나간 연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라고 해봤자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했던 상황을 다시 끄집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요? 부정적 인상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아까 못했던 게 좀 억울해서 그걸 좀 더 얘기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안 좋은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 인상 더 이상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어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안고 없는 찐빵 다시 찌기. 이건 뭐예요?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할까? 영혼 없는 고백이라고 할까요?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돌쇠처럼. 그렇죠. 일단 그 로열티는 좀 인정을 하겠는데 너무 단무지 같죠? 단순, 무식하다. 단무지. 예. 최악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진정성 좀 믿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좀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속상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궁금한 건 못 참아형인데요. 마지막에 이런 면접에 있어서 면접관들이 분위기를 충분히 풀어줍니다.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지원자들이 면접관을 동네 형으로나 동네 아저씨처럼 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질문을 해도 되는지. 근데 면접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근무 조건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네. 이러한 5가지 대표적인 실수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들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요. 마지막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까지 봤어요. 그러면 아. 도민 씨가 마지막 할 말을 또 질문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볼까요? 자, 네. 본인이 직접 읽어보세요. 저는 학점도 낮고 나이도 많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무회계 전문가를 목표로 노력하여 미국 공인회사를 합격한 근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근성을 입사 후에 이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면접에 최종 합격하여 지금까지 2년간 백수였던 저를 기다려주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당당하게 인사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꼭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네, 신금을 올립니다. 정말. 그러네요. 예. 이거 면접관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1분 자기소개가 이성적으로 본인의 강점을 어필했다면 마지막 할 말 부분에서는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그 입사 의지를 피력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 나이도 많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쪽에서 충분히 본인의 강점을 어필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솔직하게, 인간적인 부분들. 저는 그렇게 강조하라고 이렇게 그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렇게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렇군요. 강점을 충분히 보여줬다면 굉장히 이게 또 인간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로써 이도민 씨의 1분 자기소개서를 비롯해서요. 맞아요. 면접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끝은 아닌 것 같은데 4주차 코칭 내용 좀 잠시 예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면접에 대해서는 이제 4주차는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룰 예정인데요. 인성 네. 면접에 대한 그 이도민 씨가 궁금해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PT 또는 토론 면접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네, 요즘은 또 면접도 굉장히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여 방법이 지금 또 나오고 있네요. 일취월장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1대1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그리고 취업준비생 이도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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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